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중요한 부동산 소식 4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이 4가지에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환호할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중요한 소식 첫 번째는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가시면 본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얼마나 올랐나 시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3.25% 올랐고요. 인천이 1.93%, 경기도가 2.22% 올랐습니다. 수도권 주택 대부분 작년보다 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좀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22억 4,600만원에서 24억 3천만원으로 한 7%가량 올랐고요.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15억 1천만원에서 19억 7천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자, 세 번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10억 9,400만원에서 11억 6,400만원으로 6.4% 올랐고요. 왕십리 텐즈힐 같은 경우는 9억 4,700에서 10억 2,300만원으로 한 8% 정도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단지가 한 6에서 8% 정도 올라갔는데 잠실주공 5단지는 좀 특이하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일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었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재 70% 수준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거를 단계적으로 가격별로 90%까지 장기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대하게 쏠리는 유동성을 좀 막아보고자 했던 정책이었죠. 자,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원래 공시가격 7억 기준으로 보유세가 과세됐는데 9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으로 늦어도 2030년까지 그리고 10억 이상 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2025년부터 시세 대비 90%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요, 세율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거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때린 것과 차원이 덜 다를 정도로 보유세 강화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시가 18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가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가 18억이었으면 부부 한 명당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 책정됐고 여기에서 종부세율 1% 이하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올라가잖아요. 시가 18억 아파트는 동일한데 부부 한 명당 과세 표준이 2억 1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세무사가 예시를 든 거예요. 시세가 연간 2%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2030년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난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2020년에 325만 원에서 2030년에 1314만 원으로, 그리고 과천 레미안 휴룹 14억 5천을 가정했을 때 234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그래서 보유세가 3배에서 4배, 아니 5배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요.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2월 19일 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재명 표 감세에 맞불,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서로 보유세 깎아주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선거는 49대 51 싸움이거든요. 근데 유주택자 비율이 56%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표를 받기 어려운 정책,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들어내는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 과열 수준인 2022년부터는 일단은 실시 유예 방안이 나왔고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입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비아파트,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3억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소유 1주택자한테 정말로 큰 희소식이에요.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이어야 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를 보유하면서 기존에는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충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으로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비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플러스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신혼 때 못 모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2020년, 2021년에 워낙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야, 빌라라도 잡자 해가지고 빌라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이걸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파트로 갈아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청약이라도 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또 하나 요즘 좀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역전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떠나는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빨리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에 내 집만한 꿈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왜?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를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3억 원을 올라가면은 웬만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면적 요건만 갖추면 다 청약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알짜 분양에 이런 유주택자분들도 당당하게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강남권 분양, 서울에 사시는 이제 1주택자분들도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청약 넣을 수 있고요. 3기 신도시도요, 뭐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빌라에서 힘들지만 이런 분양을 잡고 나중에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니, 원래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얘가 작년 11월 10일부터 변경됐어요. 원래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공공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공급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특별 공급도 넣을 수 있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 있고요. 이제 3기 신도시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직까지 제도 변경된 거 모르신 분 있으시면요,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비아파트 10만호 매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공이 빌라를 매입해서 시세 90%로 무주택자한테 전세를 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든든 전세주택 2만 5천 가구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신축 매입 임대 있잖아요. 얘를 원래 당초에는 한 6만 호 정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1만 5천 호 늘려서 7만 5천 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둘이 합쳐서 10만 호가 되는 거죠. 정부 임대주택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공급돼요.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전부 다 아파트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종류도 앞으로 통합 임대주택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걔도 아파트거든요. 근데 매입 임대주택만 빌라나 오피스텔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업자들이 만든 걸 정부가 사줘서 공급을 해주냐? 근데 이게 수요가 꽤 있다고 합니다. 자, 2023년 12월에 진행된 경기 남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이 16대 1이 넘었고요. 경기 남부 신혼부부 경쟁률은요, 12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북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은 55대 1이 넘었고요. 경기 북부 신혼부부 경쟁률은 5.9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도심지에 가까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수요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됐는데 전국 1.52% 상승, 그래서 수도권 주택 보유자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오른 폭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크다는 부분, 어떤 곳은 6%에서 8% 올랐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곳은 거의 30%까지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지를 공식화시켰습니다. 얘가 국회에서 통과를 돼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거의 이제 끝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거기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면적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청약에 넣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정부가 B아파트 10만호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든든 전세주택과 신축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통해서 내년까지 공급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B아파트 공급 감소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보유세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요, 삼성이 끊임없이 투자해서 인구가 급증 중인 지방 지역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투자금이 6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일까요?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3의 멤버십 영상은요, 청약과 투자, 내 집 마련 정보의 모든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